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8월에 출제가 됐었던 ITQ 엑셀 A형 기출문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폴더 저장 위치는 ITQ 폴더 동일하고요.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 동일합니다. 자, 엑셀에서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엑셀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트는 A열의 열너비를 반드시 1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테두리나 이런 것들은 시험지를 보시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답안 시트의 이름은 시트 1이 아니고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이와 같은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닌 경우에는 감점 처리가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죠. 자, 한번 문서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작업입니다. 이거를 작성하기 전에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까 열너비 1, 시트의 열너비 A열은 1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었고요. 보시면 모든 데이터는 굴림의 11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 숫자나 회계는 오른쪽 정렬, 그 외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엑셀 프로그램 실행을 하시고 난 후에 키보드에서 F12 키를 눌러주시고요. 왼쪽에 문서 그리고 ITQ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수험번호 8자리 그리고 수험자명 이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수험번호를 알 수 없지만 시험 보기 열흘 전에 여러분의 KPC 자격 사이트에서 수험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 위쪽 제목 표시줄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해야 되는 거, 시험 볼 때 작업 시트의 A열 너비를 1로 맞추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마우스로 A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를 누릅니다. 열 너비는 숫자 1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하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할 겁니다. 이때 단축키 Ctrl A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A열과 일행이 만나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Ctrl A를 누른 것과 같이 모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글꼴을 맑은 고딕이 아니라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 11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미리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A열과 일행이 만나는 전체 선택 버튼을 누른다. 글꼴은 굴림, 크기는 11, 그리고 가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다 끝나고 나면 마우스를 아무데나 선택하셔서 범위를 해제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시트 이름을 시트 1이 아니고 제1작업이라고 변경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시트 이름은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 엔터 이와 같이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시험 볼 때는 물론 시트가 제4작업까지 총 4개가 있어야 되지만 복사는 2개 더 복사해서 제3작업까지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4작업은 차트를 만드실 때 새 시트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제3작업까지 시트를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복사하실 때는 시트를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제1작업 시트를 클릭, 드래그, 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제2작업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제3작업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때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실 때 이제 여기서 바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3작업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제1작업에서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제1작업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입력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행 높이는 제가 임의대로 그냥 지정을 할 텐데 연습을 오래 하시면서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행 높이를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임의대로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1행부터 14행이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숫자 1행부터 14행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에 들어가셔서 20에서 22 정도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22 정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4행은, 네 번째 행은 하나의 셀에 두 줄이 입력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4행은 다른 행보다 조금 더 높이를 더 지정을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숫자 4행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저희는 행 높이를 3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 밀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밀려 쓰지 않도록 테두리를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는 B4부터 시작이 됐어요. B4부터 J14까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 해당 범위를 기억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B4부터 J14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화면 위쪽에 테두리 버튼 누르셔서 네,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테두리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여기 보시면 세 칸씩 병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 둘, 두 개 병합 있고 여기 가운데 병합 하나 있고 여기도 세 개가 병합이 됐네요. 그래서 시작 전에 병합을 미리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B13부터입니다. B의 13부터 D13까지 이렇게 아래쪽에서 3개 잡아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합 버튼은 한 번 누르면 병합, 다시 한 번 누르면 이전 상태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실수로 잘못 병합했을 때는 한 번 더 눌러서 이전으로 되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병합 버튼을 눌러서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자, 그 밑에 B14부터 D14도 병합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시고요. 이곳에는 이따가 세 번째, 네 번째 식이 들어가야 되고, 자, F13, 14 바로 이 부분이 대각선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자, 요 두 개 선택하시고 한 번 더 병합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위쪽에 있는 세 칸, G13부터 I13까지 범위를 클릭 드래그 해주시고 네 번째 병합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합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운데에는 X자 대각선이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제가 대각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셀 서식 들어가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셀 서식이라는 건 컨트롤 1 단축키를 이용해서 대화 상자를 불러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이 화살표 그림 보이시죠? 네, 요걸 눌러서 바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호출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밑에서 5번째 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걸 누르셔도 대화 상자를 부르실 수가 있어요. 자,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X자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그리고 네 번째 있는 테두리 탭에 들어가는 거예요. 테두리에 가셔서 왼쪽 대각선 한번 클릭, 오른쪽 대각선 한번 클릭, 이렇게 대각선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혹시 색상 보이실까요? 네, 물론 문제에도 적혀져 있는데요. 자, 매번 같기 때문에, 매번 똑같기 때문에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사부터 J사, 뭐 이렇게 번지가 물론 친절하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시험 볼 때 시험지가 흑백으로 되어 있어도 색상이 좀 들어있는 부분이 표 안에 주황색으로 지정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사부터 J사는 항상 채우기가 주황입니다. 자, 보이시죠? 채우기색 페인트 통에 보시면 표준색의 세 번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주황을 선택하시거나 밑에 있는 노랑을 선택하시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되겠죠? 표준색의 세 번째 겁니다. 주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 밑에도 색상이 음영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죠. 자, 이 부분 G14도 같은 컬러 클릭해 주시고, 자, 이쪽에 있는 것도 셀을 선택해서 채우기색 페인트통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각각 3번을 했지만 키보드에 컨트롤 키 있잖아요. 컨트롤 키를 이용하시면 떨어져 있는 셀을 모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제목 첫 번째 B사부터 J사 드래그를 했고요.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G14셀 한번 찍고 I의 14셀 한번 찍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떼시고 채우기에서 주황을 한 번만 누르셔도 돼요. 이거는 근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3번 다 클릭을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또 중간에 내용이 조금 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D열, E열 한 번에 2개를 드래그해서 이 경계선 보이시죠? E열과 F열 경계선에서 이렇게 살짝 넓혀주시면 드래그한 열은 함께 이렇게 열너기가 조정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번호 입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른쪽으로 가실 때는 오른쪽 방향키나 탭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때는 그냥 엔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는 항상 코드나 번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문과 숫자 또는 영문과 글자, 그러니까 한글 이런 식으로 같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코드 번호 넣을 때 오타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했고요. 자, 번호 다음에 종류, 호텔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호텔, 그 다음에 리조트. 자, 근데 또 3번째 호텔이 나오네요. 엑셀에서는 위에서 작성했던 단어를 한 번 더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호만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자, 호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펜션, 리조트도 위에서 한 번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리만 입력하고 엔터, 리, 엔터, 호, 엔터, 펜. 네,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이 있다는 거. 네, 숙소명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실일이네요.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확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입실일. 네. 여기 보시면 중간에 날짜 사이사이에 하이픈 보이시죠?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 하이픈 슬래시 연월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날짜 데이터다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하이픈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2023년 8월 3일. 시험 보실 때는 그냥 쭉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중간에 하이픈까지 모두 넣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09, 11. 네, 이렇게 날짜 입력을 했고요. 네, 옆에는 1박 요금, 그리고 하나의 셀에 두 줄 입력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키보드에서 Alt, Enter. 네, Alt, Enter를 치시면 두 번째 줄로 내려가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 써주시고 Enter를 치시면 됩니다. 네, 금액 입력하겠습니다. 12만원. 여기는 이따가 한 번에 쉼표를 넣을 거니까요. 예, 미리 하실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예약 인원. 네, 그리고 숙박 일수. 네, 그리고 뒤에는 숙박비. 여기에도 지금 두 줄이 입력되어 있네요. Alt, Enter, Alt, Enter 해주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위치.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죠. 네, 똑같이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약 인원. 여기는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쓰시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 내용.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수식을 구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은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내용을 모두 넣었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네, 함수식과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리하라고 되어 있었죠?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쉼표가 들어있고요. 네, 똑같이 해볼게요. 일방 요금은 클릭 드래그 하시고 위에 쉼표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 인원과 숙박 일수는 오른쪽 정렬, 오른쪽 맞춤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 조건을 보고 문제를 보면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이미 했죠. 굴림의 10일 가운데 정렬 저희가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제목을 사다리꼴 도형으로 그리고 그림자는 오른쪽에 지정을 해라. 내용은 이렇게 입력하고 글자는 굴림의 24 검정에 굵게 채우기는 노랑으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메뉴 삽입, 파워포인트랑 똑같습니다. 메뉴 삽입에 들어가셔서 도형이죠. 저는 지금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메뉴 삽입의 도형, 네. 그리고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이요. 네, 사다리꼴을 선택하시고 자, 그리실 때는 A열에 넘어가지 않도록 A열과 B열 요 경계선 네,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적당히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도형 채우기는 노랑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식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을 때 미리 표준색 네 번째 노랑을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테두리 윤곽선 색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있는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요게 맞죠? 네, 요걸 선택해 주시면 그림자가 지정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글꼴을 해야 되니까 홈 탭에 가야 되겠죠? 홈에 가서 미리 지정을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은 아까 굴림이 나왔고요. 굴림. 그 다음에 크기는 24포인트.
자, 그리고 글씨 쓰시게 되면 흰색 글꼴로 나오기 때문에 글자 색은 검정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네. 근데 지금 커서가 가운데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글자가 가운데 입력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도형 사다리꼴을 그리고 서식에 가서 채우기 노랑과 그림자 오른쪽 지정하시고 홈 탭에 와서 굴림에 24, 굵게 글자는 검정색, 그리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한 다음에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 작성이 끝났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임의의 셀에다가 오른쪽 요 결제란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원본은 삭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새로운 시트나 아니면 다른 데다 만들지 않고 저는 항상 여기 우리가 끝나는 지점이 아까 여기 J14였잖아요. J14를 기준으로 요 대각선 방향으로 K15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K15부터 해서 2개, 4개, 6개, 8개. 자, K15부터 N16까지 이렇게 8칸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요. 입력 전에 밀려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모든 테두리를 먼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열은 여기에 결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애들보다 열 너비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K열과 L 경계선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4에서 5 정도로 적당히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4 정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인이나 뭐 도장으로 찍혀야 되는 부분, 이 아랫부분이죠. 그래서 16과 17행, 이 경계선 보이시죠? 16과 17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16행을 아래쪽으로 한 30만큼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졌죠. 그리고 L부터 N까지 열너비가 너무 넓다 싶다 하시면 L부터 N까지 드래그해서 살짝 한 번에 3개를 이렇게 줄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여기는 결제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셨던 것처럼 2개를 클릭 드래그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 입력을 할게요. Alt 엔터 결제, 그 다음에 사원 탭, 과장 탭, 도장.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시험 볼 때는 이 Z자를 어휘로 쓰시거나 해서 오타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타 없이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제부터 클릭해서 옆에 클릭 드래그 해서 N16까지 모두 드래그를 했고요. 복사를 하실 때는 그냥 복사가 아니고 아까 문제에서 복사의 그림으로 복사하라고 했거든요. 네, 다시 복사하고자 하는 내용 드래그 하시고 홈 탭에 복사를 여시면 그림으로 복사가 있습니다. 홈에 있습니다. 홈에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화면에 내가 범위 지정한 대로 그림으로 만들겠다. 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복사가 됐어요. 그거를 어디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또는 붙여넣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때 높이는요. 아까 앞에서 제가 지금 사다리꼴 그린 이 높이와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두리 두께가 어디는 얇고 어디가 두껍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두꺼운 거고요. 인쇄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열너비를 보기 좋게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저희는 이 결제란이 J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J열 안쪽에다 맞추시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회색 눈금선 있잖아요. 이런 눈금선에 얘를 잘 정확하게 맞추실 때는 키보드에서 Alt 키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Alt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뗐다가 여기 J에 이렇게 딱 맞춰주는 거예요. Alt를 누르고 도형이나 차트의 크기를 맞추시면 이렇게 회색 눈금선에 딱 자석처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J에다가 딱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원본은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딜리트를 삭제하시는 게 아니고 K부터 N까지 열을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해주시면 깨끗하게 완전 삭제를 하실 수 있어요. 행 높이까지는 뭐 삭제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16행도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제란까지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B4부터 J4, G14, I14는 주황으로 채우기. 자, 우리가 입력하기 전에 미리 주황색을 지정을 했죠. 문제가 항상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바로 여기죠. H14셀에다가 숙소명 바로 여기입니다. D5부터 D12의 영역이 이곳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항상 유효성 검사 규칙입니다. 문제를 읽지 않아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숙소명 옆에 빈칸에 선택을 하시고 메뉴 데이터에 들어갑니다. 자, 메뉴 데이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버튼이 있어요. 메뉴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설정의 제한 대상은 항상 목록입니다. 목록 지정해 주시고 원본 밑에 클릭하신 상태에서 여기 앞에 제목이 숙소명이잖아요. 숙소명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D5부터 D12까지 숙소명을 모두 잡고 확인 눌러주시면 옆에 콤보박스 버튼이 생겼죠. 화살표 누르시고 가장 첫 번째 숙소명으로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에 만약 지금 숙소명이 아니라 예약 번호가 써 있었다면 아까처럼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목록 그리고 원본은 예약 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예약 번호를 선택해 놓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은 숙소명이기 때문에 숙소명 전체를 원본으로 잡고 첫 번째 걸로 선택을 해준 거죠. 아, 여기는 입력하는 게 아니라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작성하는 거구나 아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셀 서식입니다. G5부터 G10이네요. 자, 여기죠. G5부터 G12 이 영역에다가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명을 표시하시오. 어떤 식으로? 이렇게요. 숫자 뒤에 명.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G5부터 G12 여기에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를 먼저 잡으셔야 되고 셀 서식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셀 서식 버튼을 누르시고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을 붙여라. 바로 보는 방법, 바로 표시 형식에 관한 겁니다. 지금 보이는 건 4, 2, 3, 5지만 정확하게 4명, 2명 해서 뒤에다 명자를 붙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범주에는 명자가 들어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자, 맨 밑에 사용자 지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 있는 형식의 G표준은 일반적으로 기본값을 화면에 보이는 그 기본을 G표준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숫자 데이터는 샵 또는 0으로 나타낸다 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G표준 대신 숫자 데이터를 의미하는 샵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하실 때는 큰 따옴표
양쪽에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큰 따옴표를 붙이지 않고 그냥 명 입력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함수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문자열 양쪽에다가 쌍따옴표 붙이는 연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수식 입력줄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 실제는 4가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가지고 이렇게 명자가 나타나게끔 지정을 한 거죠. 네. 자, 이번에는 E5부터 E12 이 영역에 이름을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5부터 E12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자, 이 부분이 이름 상자죠. 네,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고 한글로 입실 1 엔터. 네, 그러면 앞으로 E5부터 E12 이 영역을 참조할 때 이렇게 이름 상자에 이름이 뜨는 겁니다. 네, 범위 대신 이름으로 나타내지는 거죠. 입력하실 때 여기서 오타가 날 수 있는데 오타가 나게 되면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편집 버튼 누르셔갖고 이름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 상자는 여기에 이렇게 작성해서 이름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모두 작업이 끝났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바깥쪽에 지금 두꺼운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미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함수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바깥쪽 두꺼운 테두리로 지정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입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